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그 164번부터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시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큰 그림만 보면, 자, 시장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우선 완전 경쟁 시장 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떠오르셔야 될 게 이 시장의 가격을 받아들이죠. 이게 MR이고 이게 AR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MC랑 만나는 데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돼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되면 여기서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플러스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독점이다라고 하면은 독점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이에요. 그럼 이게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MR 이렇게 하고 MC 뭐 똑같네요. 그 다음에 비용 곡선이 이렇게 평균 비용이 있으면 MR이권 MC에서 균형 산출량이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니까 그때 이만큼이 플러스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64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이에요. 근데 원래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아시겠지만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이제 IT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산업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얘는 처음에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연구개발비, R&D 개발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연구개발비는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다 프로그램을 짰는데 중간에 만약에 만들다 말았어요. 그러면 이게 70%만 짰으면 70%만큼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R&D 비용은 거의 다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이 R&D 비용은 매몰 비용인데 투입 고정 비용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추가적인 비용인 한계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제 거의 고정 비용, 매몰 비용에 가까운 고정 비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균 비용이 우하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해서는 평균 비용이 우하향한다라는 얘기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또 더 나가서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널리 퍼지게 되면 그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부성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더 나가서요, 한번 내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소프트웨어를 잘 안 써요. 그것을 우리가 전환 비용이 되게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른 걸로 전환하는데 내가 새로 배워야 되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그 스위칭 코스트가 이제 발생해요. 그래서 스위칭 코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정리를 쭉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산업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원래 이 시장은 아무 얘기 안 하면 독점이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164번 문제는 그걸 물어본 건 아니에요. 이제 이슈거리가 되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은 얘기했지만 독점이라는 언급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64번이다. 소프트웨어 제작 기간에 직면한 수요 함수가 개발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그 총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개발 비용 이외의 비용은 빵,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고 표에 보니까 개발 비용이 1,000원일 때, 2,700일 때 수요가 달라요. 개발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뭔가 수요가 더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문제를 쑥 볼게요.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40일 때, 2번도 40일 때, 3번, 4번, 5번은 다 30일 때 뭐 이윤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직접 다이렉트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핵심 체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가격이 30일 때, 가격이 40일 때, 뭐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죠. 뭐 어쩔 수가 없네. 가격이 30일 때, 40일 때,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 보시면 개발 비용이 1,000원일 때랑 2,700원일 때 그것까지 보셔야 되겠어요. 1,000원일 때, 요거 뭐 아니면 개발 비용이 2,700일 때, 뭐 이렇게 나눠서 직접 이렇게 좀 풀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요. 이게 제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얼마나 어렵다기보다는 이 네 개를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거, 이제 그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딱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수요 함수가 개발 비용이 1,000원이고 P가 30일 때 한번 보시죠. 그러면 개발 비용이 1,000원이니까 수요가 Q는 100-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여기가 Q, 여기 P 이렇게 있으면
100-P 이렇게 있으니까 P는 그냥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겠죠. 뭐 P는 100-Q 이렇게 돼 있고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시장의 가격을 30으로 했네요. 가격이 30이면은 가격이 30이니까 그때 소비량은 7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게 총 수입이네. 그렇죠? 이게 TR이에요. TR. 37에 21, 2100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총 비용은 1000이라며. 그래서 개발 비용 이거 외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1100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똑같이 하시면 되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경작이나 또 경영에서 흔히 많이 쓰는 게 2x2 매트릭스 쓰는 건데 문제가 이렇게 두 개씩 나오면 우리가 전에 그 PQ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게 구간 나눠서 먼저 어떻게 접근할지를 큰 그림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뭐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다 보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거기 있는 것처럼 P가 150-Q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Q고 이게 P인데 이때 30이면은 120이 되나요? 30이면은 이게 120 되니까 요거 이게 총 수입이죠. 그죠? 왜냐면 그렇죠. 이렇게 결정되니까 그러면 요때 총 수입은 TR은 3600 맞나요? 그리고 TC는 요거니까 2700. 그러면 EU는 빼면은 1100인가요? 똑같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시면은 아니네. 1100이 아니라 900이네. 900. 그죠? 900 이렇게 돼야죠. 밑에 보기 좀 보시면 3, 4, 5가 가격이 30으로 돼 있을 때네요. 그러니까 3번 보시면 가격이 30일 때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으로 2,700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유는 900이네요. 띵 틀렸고요. 4번 볼게요. 소프트웨어 가격이 30으로 결정되면 개발 비용이 2,700 어느 걸 투자할까 하면은 2,700을 투자한다? 아니요. 왼쪽이 더 크네.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게 더 크니까 이거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다음 5번은요. 소프트웨어 가격이 30일 때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으로 1000을 투자하면 이거를 투자하게 되면 이윤이 1100이네. 다음에 밑에 거도 볼까요? 밑에 거도 한번 보시죠. P가 40으로 돼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뭐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P가 40이니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을 때 P가 40이면은 60인가요? 40이면은 이렇게 60. 이게 이제 총 수입이네. 그렇죠? 이게 TR인데 TR이 46에 24, 2400이고요. TC는 10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EU는 얼마죠? 14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회계학도 그렇고 뭐 그렇듯이 좀 이렇게 좀 잘 구조를 잡아가지고 좀 한번 판단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게 40이면은 여기가 점점점 가시면 110인가요? 110이니까 이게 총 수입이잖아요. 그대로 적용하면 이때 TR은 4,400 되고 TC는 2,700 이렇게 되니까 EU는 얼마예요 이게? 700인가요? 1,700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때는 이게 더 낫죠. 이게 그죠? 그래서 가격이 40일 때는 이게 더 낫고 30일 때는 저 왼쪽 개발 비용이 1000이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165번 문제 좀 한번 볼까요? 내용 좀 한번 읽어보시죠. 뭐 영화랑 뭐 팝콘 뭐 이런 게 나와 있네. 165번. 자, 영화 제작과 상영을 겸하는 독점 기업이 있는데 영화에 대한 수요 함수가 Q는 100-2P네. 살짝 P로 바꿔보면 P로 바꿔서 살짝 그려놓을게요. Q고 P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P로 바꾸면 기울기는 2분의 1이고 절편 찾으면 좋겠죠? P가 빵이면 Q는 100이에요. 그래서 100. 여기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50 이렇게 될 것이고요. 좀 더 높이 잡을까요? 공간이 많으니까 50 이렇게 잡을게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이제 디맨드 곡선이고요. 디맨드 곡선. 독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MR 곡선 찾을 수 있겠죠. MR은 기울기 2배 갚아야 되니까
이렇게요. 여기 50이 되겠죠? MR은 2배 갚아르면 어떻게 되죠? 저 50이고 기울기 여기 50이니까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50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뭐 세팅되어 있고요. 자, 근데 두 번째 줄 보니까 고정 비용인 영화 제작 비용은 1000이며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정 비용은 1000인데 한계 비용은 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MR이권 MC에서 결정되는데 한계 비용이 이때는 0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MC고요. MC는 0. 그럼 우선 이윤극대 산출량 같은 거 대충 구할 수가 있겠죠. 사례 1번에 보시면 독점 기업은 영화 공급에 따른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윤 어떻게 할까요? MC에다가 MR 같아지는 거니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균형 산출량은 50이고요. 가격은 50일 때 이 수요 함수에 대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수요 함수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Q는 100-2P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50 대입하면 25? 그렇죠? 25 돼야지 50 되니까. 그래서 점점점점점 해서 2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한계 비용이 빵이고요. 그럼 평균 비용도 여기서는 우선은 뭐 그냥 제로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총 비용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우선은 여기서 이제 직접 구하긴 뭐하니까 이윤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총 수입을 먼저 구할 수 있겠죠. 총 수입 요거는 TR은 이 면적이죠. 그래서 25 곱하기 50 하면 이게 총 수입이 될 거예요. 계산하면 5, 25, 5, 20, 1250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총 비용은? 총 비용은 가변 비용은 없고요. 그 고정 비용만 있어요. 그래서 TC는 1000이라고 그랬죠? 1000.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윤을 구하게 되면 이게 25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사례 1에서 위 영화는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공급되겠죠. 플러스 이윤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4번 볼게요. 4번도 사례 1이니까 사례 1에서 독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람 요금을 책정하게 되면 자중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네요. 이게 자중 손실이죠. 요 크기가. 이게 데드웨이 로스가 되는 거예요. 뭐 면적을 구해라 하면은 50 곱하기 25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뭐 구하라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5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1번 사례 1번 얘기예요.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독점 기업은 영화를 공급할 수 있는데 극장 내에서 팝콘도 판매하고 있대요. 아시겠지만 영화관에서는요 보통 팝콘 갖고 돈을 대부분 벌어요. 우리가 영화표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영화 보면 이렇게 그냥 돈 많이 안 들여서 하는 영화, 그 남자 여자 주인공 몇 명 나와서 그냥 거리에서 뭐 이렇게 사랑 싸움하다 끝, 이것도 이제 가격이 10,000원이고요. 명랑이나 블록버스터 이렇게 찍은 것도 보면은 그것도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비싸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또 팝콘을 팔게 되는데 영화가 매출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와봤자 이제 그 영화 보급사에 이렇게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사실 이렇게 가져가는 건 많지 않아요. 근데 팝콘은 자기 혼자 다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대부분 팝콘 갖고 이제 돈을 번대요. 옛날에는 팝콘을 영화관 안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가져오게 되면 괜히 팝콘 튀기다가 불 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팝콘을 이 실내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뻥 튀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견되면서 영화관이 이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면 프린터도 본체를 막 주는데 토너 갖고 돈 버는 거랑 비슷하게 약간 아무튼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팝콘도 판매하는데 관람객 1회는 한 봉지 팝콘을 구매한대요. 구입을 해요. 봉지당 5의 이윤을 얻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줄에는 문제권이는 아닌데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극장 내에 판매하는 팝콘 한 봉지의 가격이 팝콘을 한 봉지에 뭐 구입해요. 근데 그게 외부에서 판매하는 팝콘 한 봉지 가격과 관람 요금의 합보다 더 작아야 된다. 당연하죠. 만약에 밖에서 그 하는 가격하고요, 관람 요금 그것까지 만약에 하는 게 더 크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영화관에서 팝콘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이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팝콘 먹으러 극장에 올 수 있으니까 당연한 가정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아무튼 얘가 이렇게 이윤을 벌고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팝콘까지 끼워 파는 거예요. 뭐 이거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계산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영화 보러 오는 애가 1인당 한 봉지의 팝콘을 구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5원의 이윤을
얻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인 이윤을 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팝콘까지 먹으려고 수요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요. 거기 1번 보시면 자, 사람이 만약에 몇 명이 오는가 뭐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50명이 균형이니까 50명의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한 명 왔을 때 5원의 이윤이 생기는 건데 50명이니까 뭐 250 뭐 추가 이윤을 얻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제 좀 보시면 자, 1번에 사례 2에서 독점 기업은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 느낌 자체가 객관식에서는요. 당연히 양의 이윤을 얻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팝콘을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얻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니까 왠지 지금 출제자가 좀 뭔가 이렇게 세게 나가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2번 같은 것도 보세요.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단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맞냐 틀리냐 했을 때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 부분 긍정 뭐 이런 표현 있잖아. not always 이런 표현보다는 뭐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틀린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문제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서술형 그런 거 좀 보고 대충 그러면 대충 또 갈라 이렇게 골라낼 수도 있긴 하겠네요. 3번 볼게요. 2번이 틀렸고. 자, 그러니까 사실 사례 1번 봤는데 2번 걸렸는데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 띵 틀렸으니까 그냥 2번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거는 시간이 또 이제 왠지 볼륨이 커 보이잖아요. 사례 2에서 독점 기업이 책정하는 관람의 요금은 사례 1에서 책정하는 관람 요금보다 더 낮다. 팝콘을 더 싸게 판매하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영화 한 편 보고 팝콘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구입할 때가 훨씬 더 싸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자 입장에서 더 이득이 되는 것이죠. 자, 5번에 보시면 그 사례 2에서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람 요금을 책정했을 때 1에서 하는 것보다 자중 손실은 더 작게 된다. 그것도 이제 사실 직접 계산하긴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계산 뭐 글쎄 하려면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당연히 요게 플러스 이윤이 되니까 거기 핵심 체크에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팝콘과 영화를 같이 묶어 팔게 되니까 개별 구입하는 경우보다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해서 사중 손실이 좀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할게요. 요거는. 자, 다음에 166번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그 독점 시장에서 여러 가지 가격 설정하는 방법 이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비선형 가격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선형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독점 시장에서는 우리가 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일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요. 단일 가격이 아닌 멀티 가격, 그게 가격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 차별에는 그냥 직선 선형이 아닌 거, 그 non 리니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싱글 가격일 때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수요 곡선과 MR 곡선 그리고 여기 뭐 MC 곡선 이렇게 수평이라고 하면 요 가격 하나 이렇게 결정하는 게 독점 시장의 단일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가격 차별이 있는 거예요. 가격 차별은 1급 가격 차별과 2급 가격 차별, 또 탄력성에 따라서 부과하는 3급 가격 차별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거 외에 2부 가격제가 또 있네요. 2부 가격제는 파트를 둘로 나누는 거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게 수요 곡선이고 그 다음에 요게 MR 곡선이고 요게 MC 곡선 이렇게 있으면 완전 경쟁 산출량보다 생산량을 늘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대신 늘리게 되면 사용 요금을 이만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을 우리가 고정 비용으로 가입비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입비랑 그 다음에 여기 사용 요금 해서 받게 되면 소비자 지불하고자 하는 전부 다 소비자 잉여를 다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 2부 가격제가 의외로 시험에 또 자주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자, 이 166번이 바로 2부 가격제 문제예요. 거기 문제 좀 보시면 어떤 소비자가 이동통신 회사의 요금 제도를 비교해서 어떤 회사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네요. A사를 보니까 A사는 통화 시간에 관계없이 월 12만 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12만 원 내고 무한정 이렇게 뭐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사는 월정액, 그러니까 가입비 이런 게 뭐 따로 없나 봐요. 근데 1분에 1,000원을 받는다.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다. 각각 얻게 되는 소비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푸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A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수요 곡선을 파악하셔야죠. 세 번째 줄에 보니까 Q로 돼 있는데 뭐 Q로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칠판에 간단히 좀 그리려면 P로 좀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P로 바꾸시면 3000이 되나요? 3000 이렇게 해볼게요. 3000 마이너스 20Q 뭐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Q고 이게 P다라고 하면 아무튼 우화형의 형태는 알 것 같고요. 우선은 이렇게 바꾸진 않아도 돼요. 출제에서는 이건 심플하니까. 그럼 여기 절편만 찾으면 돼요. 이게 30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비량은 이게 거기 수요함수 이게 빵이 되는 거니까 P가 빵일 때 차라리 여기다 하는 게 더 낫죠. 1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P가 빵이면. 자, 이런 상황인데 A는 어떻게 됐냐면 자, 소비자 잉여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통화 시간에 관계없이 월 12만 원을 낸대요. 그럼 첫 번째. 얘가 얻게 되는 소비자 잉여는 공짜잖아. 지금은. 얻게 되는 총 수입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얘가 소비자 잉여를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가변 비용은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로고요. 그래서 요거 면적에다가 구하면 어떻게 돼요? 3000 곱하기 150 해야 되겠네? 예, 모르겠네요. 얼마죠? 계산해 보면 계산 안 했어요? 3000 곱하기 150 빼기 12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22만 5천? 이렇게 이 정도 나오나? 빼기 12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소비자가 얻게 되는 잉여가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이니까 단위당 한 개 비용이 1분에 1,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1,000원이잖아요. 1,000원. 이게 B 케이스예요. 1,000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받게 되네요. 이게 이제 한 개 비용.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가 계산을 하면 이 수요 곡선 저거랑 같게 놓고 푸시면 되겠죠. 요게 P는 3000 마이너스 20Q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하시면은 되겠네. 이게 100 아마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렇죠? 요게 1000 해가지고 이 전리 넘어가면 2000이고요. 20으로 나누니까 10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비자 잉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3000 이렇게 있으니까 2000 곱하기 100 곱하기 2분의 1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시험 문제 이렇게 그냥 두 개 요금제도 역시 시장 이론 할 때는 이동통신 산업 이런 것들이 늘 관심사예요. 그래서 잘 그거 정리하시면서 보면 되겠고요. 다음 167번 볼게요. 늘 말씀드리겠지만 그 계산 문제만 잘 빨리빨리 정복을 해 두시면 조금 이제 부담감이 한층 덜어질 거예요. 자, 167번 보시면 우리나라 H기업이 해외 시장 A와 B 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현대인가? 이 기업의 비용 함수는 이렇게 있고요. 각 시장의 수요 함수는 이렇게 있다. 각 시장에서 이윤극대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시장이 두 개 있는 다시장 독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되게 심플해요. 이렇게 그냥 푸는 거예요. 원래 이상한 게 아니라 공장이 두 개 있었어요. 공장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고 현대자동차가 시장 두 곳에다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MRA, A 시장, MRB, B 시장. 요거 만들 때 들어가는 게 한 개 비용. 이게 다 이제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아이디어는 우선 첫 번째 요거 두 개 같아야 되니까 MRA랑 MRB가 같다. 그리고 역시 그 한 개 비용 같아졌잖아요. 그게 한 개 수입이 같아졌잖아요. 한 개 비용보다 크게 되면 생산을 늘려야 되고요. 한 개 비용이 크면 생산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한 개 비용도 같아져야지 그 순간이 바로 균형 산출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한 개 비용 나타내니까 MC 구할 수 있을 거예요. MC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Q의 제곱이니까 2Q 이렇게 돼요.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생산을 얼마 한단 말이에요. 생산. 이거 하면은 이게 이제 QA랑 QB로 이렇게 할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생산량은 QA랑 QB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현대에서 총 생산하는 건데 QA 플러스 QB로 돼 있으니까 이것만 쪼개서 정리하세요. QA 더하기 QB로 이렇게 합친 게 전체 Q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MRA는 거기 PA가 나와 있는데 그게 MRA는 구할 수 있잖아요.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만 2배 가파르게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MRA는 얼마예요?
10000 마이너스 2QA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MRB 구해볼까요? MRB는요 6500 마이너스 기울기가 2배 가파르니까 2QB 하면 되겠죠? 6500 마이너스 2QB 요거 푸시면 돼요. 결국 균형에서는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 MC랑 MRA랑 MRB 이거 푸시면 되죠.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것도 좀 풀어봐야 돼. 시험장 가면 또 자꾸 안 돼요. 잘. 이거 두 개 우선 똑같다 해볼까요? 여기 똑같다고 하면, EQA, EQB, 이렇게 있으니까 EQA 전론이 넘어가면 4QA 플러스 뭐 QB는, EQB는 뭐 만, 이렇게 있고요. 그죠? 뭐 하나 더 체크해야 되겠지, 뭐. 얘랑 풀까요? 뭐 얘네 둘 풀어도 상관없고요. 얘네 둘. 요거 두 개 풀면 이걸 놓게 되면 이거 전리 넘어갈게요. 그러면 EQA 마이너스 EQB는 얘 넘어갔으니까 이거 전리 넘어가면 3,500인가요? 3,500. 뭐 틀릴 수 있어요. 중간에 계산.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 두 개 같이 하면 되죠. 두 개 합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합세면 UQA는 1350 13,500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QA는 푸시면 되죠. 6, 2, 12, 15니까 6, 2, 12, 6, 5, 30 뭐 이렇게 되나요? 2250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셨죠? 똑같지? 다시장 독점, 다공장 독점 다 똑같아요. 시험에 회계사 시험에 특히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매년 나오고요. 어떨 땐 막 두 문제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168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부가격제도. 뭐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문제를 보니까 A 국가의 한 마을에 B 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골프장에 대해서 주민이 10명이 있어요. 10명으로 구성된 마을의 월별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네요. 이 월별의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리고 10명으로 구성된 마을 전체 수요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B기업의 입장에서는요, 골프 라운드 1회당 발생하는 비용이 1달러래요. 1달러인데, 1회당이니까 한 개 비용이라는 거겠죠? B기업은 2부 가격제 전략 하에서 2부 가격제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개별 이용자들에게 연회비랑 골프 라운드 1회당 이용료를 책정하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 이용 극대화하는 1인당 연회비는 1인당이고 또 연회비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좀 뭔가 이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연회비고 두 번째 줄에서는 월별 수요 함수고요. 이게 뭐 방법은 개별 수요 함수를 구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개별 수요를 직접 구해서 볼 수도 있겠네요. 거기 보시면은 그냥 시장 전체 수요가 Q는 이렇게 쓰면 Q로 바꿔서요. 21-P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개별 수요를요, 시장 전체 수요로 바꾸려면 Q로 바꿔가지고 이게 10명이니까 10을 곱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N명이니까 N이 10명 이렇게 있으니까 개별 수요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스몰이라 쓸까요? 뭐 아니면 그냥 써도 상관없는데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만큼 곱해서 이게 서메이션 되는 거니까 서메이션 Q 이게 저게 되는 거니까 2.1 더하기 10으로 나눠주면 10분의 1 P 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별 입장에서 수요 곡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한계 비용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연회비 뭐 해서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전체를 놓고 볼 수도 있네요. 시장 전체를 이용하면 시장 전체 수요를 가지고 그냥 할 수 있어요. 뭐 원래 주어진 게 시장 전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Q고요. 이게 P가 되면은 요 시장 수요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 시장 수요 전체네요. 그럼 P로 나누면 21-Q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21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단위당 1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1 이렇게 한계 비용이 그렇죠?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1회당 발생하는 비용이 1달러예요. 수요 함수는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게 1이니까 여기는 20이 되겠죠? 2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만약에 거기 묻고자 하는 게 연회비잖아요. 최대한 부과 가능한 연회비는 바로 이 소비자 잉여만큼 최대한 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크기는 연회비로 할 때 이게 20 곱하기 20,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10명 있을 때잖아. 이게 10명 있을 때 이만큼 부과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문제에서는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이응 극대화시킨 1인당 연회비예요. 그래서 이게 1인당. 자, 이거는 시장의 전체 수요는 10명으로 구성된 거예요. 10명. 그러니까 1인당이니까 10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연회비네요. 뭐죠? 1인당 연회비. 그러니까 12개월. 이거는 매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1인당이니까 이건 10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고 12개월이니까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에 가늠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한 값 400인가요? 400, 200 나오겠네. 200에다가 우리는 1인당이니까 10분의 1 해주고 12개월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가로 2번에 핵심 체크해보니까 그거 좀 잘못했네. 1인당 연회비를 물어봤으므로 200 곱하기 10분의 1고 12로 해주세요. 24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240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건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별적인 걸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걸로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좀 더 그냥 빠르지 않을까. 전체 토탈 구해가지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또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요거 그냥 면적만 계산하다 보니까 답 그냥 200 답이 없네. 당황스럽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다음 169페이지 9번 문제 볼게요. 자, 정리 잘 하시고 169번은 뭐 출제 포인트가 다공장 독점이라 했으니까 역시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점수 주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69. 뭐 책에도 해설이 잘 나와 있는데 책의 해설은 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좀 뭐 정석이긴 한데 너무 어렵게 풀어져 있어요. 뭐 그걸로 해도 되는데 그냥 이거 그냥 밑에 핵심 체크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공장이 두 개예요. 현대자동차가 공장 1, 공장 2. 그래서 이거를 한 대 모아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럼 이쪽에다가 수입을 얻게 되니까 MR 이렇게 얻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요거 세 개가 이제 같아질 때 균형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MR 보시면 MR은 수요함수에서 그대로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MR은 만 마이너스 기울기 2배 가팔아지니까 EQ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EQ가 쪼개서 쓰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생산한 거 Q1에서 생산한 거랑 Q2에서 생산한 게 여기로 모여서 그게 바로 Q1, Q2. 여기서는 이제 Q1에서 생산됐던 Q2에서 생산됐던 그게 딱지가 붙지는 않잖아요. 현대 울산 공장 출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자동차 앞에는 안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다 똑같이 믹스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실 때 EQ1 마이너스 EQ2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것만 아셨죠? 다음에 MC 거기 보시면 MC1 공장 1에서 한개 비용은 그 두 번째 줄에 TC1이 Q1의 제곱이니까 EQ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MC2는 TC1이 2분의 1 Q2의 제곱이니까 그 미분하게 되면 Q2네요. 맞죠? Q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 찾아냅시다. 요거 두 개 하나, 여기서 뭐 심플한 거 하나 골라내죠. 그럼 Q2는 EQ1 이렇게 되네요. 그냥 이거 놔둬도 되겠어요. EQ1. 아이고. Q2는 EQ1. 이거 하나 끄집어냈고요. 다음에 어떤 거 할까요? 그냥 요거 두 개 풀까요? 요거 두 개 갖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냥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equal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거는 만은 이거 EQ 저거 전리 넘어 다 일리 넘기죠 뭐. 그러면 EQ1 전리 넘어가니까 4Q1이 될 거예요. 4Q1 플러스 EQ2 뭐 그다음에 요거 일리 는 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Q1이면 이거 여기다 대입하시죠, 뭐.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거 푸는 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자꾸 풀리면 더 빨리빨리 푸는 방법 뭐 있을 테니까. 저도 이거 자주 안 풀어봐가지고 뭐.
맞나 모르겠네. 이거 여기다 넣으니까 4Q1, 8Q1인가? 맞아요? 예, 안 풀리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Q1이 뭐 1250, 예, 뭐 Q2는 2500 그렇게 푸시면 돼요. 예. 이게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시장 파트는. 혹시 새로운 문제? 예, 새로운 문제 글쎄 별로 없어요. 새로운 문제가. 기출 문제가 누적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새로운 문제는 여기다 스토리를 새로운 거 이렇게 적용하는 거 정도지 뭐 그렇게까지 막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책 중에 그 버클리의 페로프라는 교수는 이제 미시하면은 그 미시경제학 책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아예 계산 문제를 위한 미시경제학 그런 책도 있어요. 뭐 번역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거기는 이제 전부 다 수리적으로 하는 건데 뭐 그것도 나중에 참고를 할 건데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거 아니고 거기 숫자가 지저분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사에서 숫자가 지저분하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숫자가 뭐 12,530 막 이러면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보통 문제 이런 거 새로운 거 낼 때 그거 좀 참고해서 내기는 해요. 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그 뒤에 연습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뭐 괜찮은 것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바빠 죽겠는데 그거 풀고 그럴 필요 없는데 이제 또 저는 다 출판사에서 답 좀 내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문제 괜찮네 하면 이제 문제를 좀 바꿔내는데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막 너무 앞서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너무 앞서갔는데 그냥 회계사 시험은 오히려 다른 시험보다도 이렇게 더 뒤처지는, 그러니까 스타일에 이제 선도하진 않고 이제 문제가 좀 길고 이제 복잡할 뿐이지 오히려 앞서가는 시험은 막 7급이나 보험 이런 데 시험이 오히려 앞서가고요. 뭐 간평사 시험 뭐 이번에는 저도 꼼꼼히 안 봤는데 막 너무 앞서간 문제도 막 나오고 막 그러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냥 약간 보수적인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제가 장담하건데 그냥 우리 책에 있는 것만 그냥 잘 푸셔도 충분해요. 그 이상 더 합니까? 해도 되는데 글쎄 뭐 경제학만 하면은 뭐 괜찮겠지만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자, 170번 볼게요. 꾸러놓은 모형이에요. 자, 맥주 시장이 기업 1과 기업 2만 존재하는 과점 상태래요. 시장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미리 이렇게 쪼개 써줬잖아요. 원래 쪼개 써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쪼개 쓰는 게 사실 클로인데 친절하신 출제자예요. 기업 1의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고 둘 다 이렇게 있네요. 꾸러놓은 균형에서 기업 1과 2의 생산량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원래 총 비용을 주어주고 이제 해야 되는데 한계 비용을 주어줬어요. 그래서 뭐 좋은 스타일은 아닌데 우선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업 1을 뭐 Q1이라고 할게요. Q1, Q2 이렇게 있어요. 시장 전체 수요가 거기 첫 번째 줄에 있는 32 마이너스 Q1 쪼개서 쓸게요. Q2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반응 곡선 구하는 건 되게 심플해요. 요 기업 1 입장에서 볼게요. 기업 1 입장에서 나 돈 벌겠다. 그러면 그냥 기업 1이니까 TR1에서 TC1 이거를 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TR1은 P 곱하기 자기가 생산한 걸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P에다가 Q1을 곱해줘요. 자기가 몇 개 생산했나. 그리고 TC는 원래 TC를 보통 주어주는데 여기는 한계 비용을 주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출해야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에다가 Q 얼마만큼 그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냥 UQ1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TC가 되는 거고요. 그쵸? 요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자꾸 좀 연습 하셔야 되겠죠. 요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P 곱해줄 때 이렇게 쪼갠다라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그럼 별로 실수는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Q1을 곱해주니까 32 Q1 마이너스 Q1의 제곱 마이너스 Q2 Q1 마이너스 UQ1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 구한 거야. 왜냐면 이윤국대 산출량을 구합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미분해야죠. 근데 자기가 얼마 생산할까가 관심이니까 Q1으로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Q1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이윤이 얼마 될까? 요걸 빵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Q1으로 미분하면 32 요거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Q1 요거 Q2 남았네요. Q2. 그러니까 기업 2가 Q2 생산하는 것도 이윤에 영향 미치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정리하면은 20 얼마예요? 26인가? 26이니까 우리가 관심사가 기업 1이 생산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나타내는 거니까 Q1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Q1으로 정리하시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EQ1. 그러니까 2로 나눠줄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26이니까 26
마이너스 Q2 이거를 2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기업 1의 반응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만 좀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시험 문제도 반응 곡선까지 나왔으니까 잘 좀 보셔야 될 거예요. 다음에 기업 2 볼게요. 기업 2도 이온극대 산출량 합니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TR2에서 TC2를 빼면 되고요. TR2는 P고 Q2 마이너스 TC는 한계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죠? 4라고 그랬네. 그러면 4Q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풀어서 정리하면 자, 이거 P 쪼개는 거 보셔야 돼요. 여긴 쪼개줬으니까 이제 좋은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Q2고 Q1, Q2니까 Q1, Q2 마이너스 Q2의 제곱 마이너스 4Q2 이렇게 돼 있네요.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요. 이윤극대화하기 위해서 요거 미분할게요. Q2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이윤이 얼마가 될까? 이거 제로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32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이거 내려가면 2Q2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28이네요. 역시 관심사는 요거 Q2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Q2로 정리하셔야죠. Q2는 2Q2 1 넘어가면 28 마이너스 Q1이니까 28 마이너스 Q1 이거를 2로 나누면 이게 이제 반응 곡선이죠. 그럼 이게 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두 개 같이 연립해서 Q1, Q2를 푸시면 돼요. 아셨죠? 이것도 거의 뭐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끌어놓어 나왔다 그러면 진짜 딱 봐서 아주 심플하면 그냥 공식에 맞춰서 푸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반응 곡선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몇 번 하시면 그것도 시간 아주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이거 풀 때 막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연습이 열심히 돼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칠칠하고 잠시 머리가 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다음 172번 1번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독점 기업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거군요. 자, 문제는 이윤극대화 추구하는 어떤 독점 기업의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정부가 단위당 4원씩의 조세를 기업 또는 소비자에게 부과한다 할 때, 기업 또는 소비자라 한 건 뭐냐면 기업에 부과나 소비자한테 부과나 효과는 똑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기업에 부과하는 걸로 하세요. 자, 그래서 대충 모양을 잡아보면 수요함수 주어져 있네요. 기울기 2배 가파르게 MR을 구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수요함수 P는 20-Q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MR은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되는 거니까 MR은 20-2Q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MC는 첫 번째 줄에 TC가 나와 있는데 MC는 EQ네. 그렇죠? 그래서 MC는 EQ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있어요. 조세가 부과되기 전 이거 같이 풀어야죠. 이거 같이 조세 부과되기 전이니까 요거랑 요거 하면 전리 넘어간 4Q는 20이니까 5 이렇게 되나 봐요.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가격은 15가 되겠죠? 15. 뭐 이걸 물어봤군요. 기업 조세 부과 전 독점 기업은 15원의 가격에 5단위 판매한다. 맞네요. 자, 가격을 부과했어요. 얼마 부과했나 봤더니 4원씩 부과했대. 그럼 공급곡선이 이게 상방으로 4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략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C 텍스 부과한 후는 EQ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MR 얘랑 얘가 만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리 넘어가면 4Q 16 이렇게 되니까 4가 되겠죠. 4. 조세 부과 후에는 수량이 이렇게 4로 줄어들고요. 그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16 되겠네요. 가격은 대략 여기쯤 16 이렇게 되겠고요. 16. 자, 그때 소비자랑 생산자랑 같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6이니까 여기서 4만큼 뺀 12. 12가 어떻게 되려나? 아무튼 여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4 넣으면 428. 여기가 10이네? 맞나요? MR 여기 만나는 거에 여기 넣으면 428 10이 되잖아요. 여기가 10이네. 그렇죠? 우연히 만난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이만큼 4만큼 부과했고 소비자가 거기서 1만큼 부담하고 생산자가 이만큼 부담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보시면 조세가 독점 기업에 부과되었을 때
재화 한 단위당 16원의 가격에 4원을 판매하게 되겠고요. 조세의 4분의 3을 부담하는 거. 그렇죠. 요게 이제 소비자 가격, 이게 생산자 가격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디귿은 뭐가 틀린 거예요? 조세가 소비자한테 부과됐을 때 소비자나 생산자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소비자는 재화 한 단위당 16원 받는 거죠. 16원의 가격에 4단위를 구매하고요. 그래서 12원이 아니고요. 12원이 이제 생산자가 받는 거예요. 자, 리을 조세가 독점 기업에게 부과됐을 때 소비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경우에 비해서 아니요, 독점 기업에게 하나, 소비자한테 하나, 동일한 효과는 동일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꾸려놓은 모형 간단한 거 몰아서 쭉 나오니까 그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72번은 이거는 사실은 계산하시오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좀 꾸려놓은 모형을 원리를 좀 알고 있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업 1과 기업 2가 동질적인 생산물 시장에서 각자 자신의 생산인 Q1, Q2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Q가 있으면 전체 Q는 Q1 플러스 Q2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 자기가 몇 개 생산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네요. 오케이. 자, 시장의 수요 함수는 이거 위에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 이 물건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면 두 번째 줄에 Q는 이렇게 있네요. 12-P 이렇게 있어요. 이 Q가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거,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비용 함수는 MC가 이제 관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계 비용이 MC1이 Q1이니까 알파 이렇게 돼 있고요. 기업 2의 비용은 빵이래. 그러니까 기업 2의 한계 비용은 빵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 이게 직접 반응함수 구해서 해도 돼요. 우리 책에서는 직접 구해가지고 막 어떻게 영향 미치냐 그렇게 풀어놨는데 뭐 그냥 이거는 계산해서 값 구해라 이건 없잖아. 1, 2, 3, 4, 5번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라는 것이죠.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볼게요. 균형에서 기업 2의 시장 점유율은 기업 1의 시장 점유율보다 높다. 여기 보시면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카르텔을 하던 뭘 하던 자기가 비용이 더 싸니까 마켓 쉐어가 크니까요. 얘가 훨씬 더 생산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매장량 이런 것들이 많으면 당연히 똑같이 최대 수익을 얻은 다음에 떡의 크기를 나눌 때 당연히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자, 2번 볼게요. 기업 1의 한계 비용이 상승하면 한계 비용이 상승할수록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이윤이 줄어들게 되겠죠. 만약에 기업 1의 이윤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라고 하면 요 P장의 P에다가 Q1 마이너스 요거 TC1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생산량 줄어들게 되면 물론 당연히 줄어드는 만큼 생산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기업 2가 생산을 좀 늘리긴 하겠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 P 요거 곱해준 거 알 수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은 기업 1이 생산량 줄이게 되면 기업 2가 생산량 늘려서 기업 1은 오히려 이윤이 증가하고 기업 1은 이윤이 떨어지게 된다.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끝에 보시면 기업 2의 생산량 모두 감소하는 게 아니라 기업 2는 생산 늘려야죠. 3번 보시면 마찬가지네요. 기업 2의 이윤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1이 이제 비용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이제 부담되니까 2가 그걸 더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보시면요. 만약 고비용 기업인 얘가 고비용 기업이에요. 한계 비용이 더 큰 거니까 얘가 시장에서 나갔어요. 포기했어요. 이러면 독점이 되잖아. 독점이 되면은 당연히 시장 가격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더 올릴 수 있겠죠. 과전보다. 그러니까 생산량은 더 줄이고 가격은 훨씬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고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두 기업이 생산량 지금 Q 경쟁하는 건 이제 꾸러노 경쟁이라 그러는데 가격 경쟁한다 해볼게요. 치열하게 가격 경쟁하면 여기 보시면은 기업 1은 한계 비용이 알파만큼 돼요. 얘는 한계 비용이 빵이에요. 자, 기업 2가 이제 열받으면 서로 가격 경쟁하게 되는데 요즘 보니까 이제 또 그 학원가에서 저 지나치게 경쟁하는 데가 보니까 회계사 시장은 좀 그나마 아니더라고. 공무원 같은 데가 가보니까요. 뭐 종합반 막 이게 막 거긴 2달인가 3달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패키지로 하는데 뭐 한 3만 원. 막 거의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공짜로 막 푸는 거더라고. 그래서 거기에도 뭐 학원들이 보니까 되게 많은데 지금 막 거의 치킨 게임 하고 있는데 빨리 어느 학원이 죽어라. 죽을 때까지 막 서로 막 칼로 찌르고 있는데 안 죽고 있어. 계속 학원이. 그래가지고 거기는 제가 보기엔 잘 모르는데 거기서도 뭐 강의를 좀 해달라 하긴 하는데 가만히 지켜봤더니 지금 막 서로 막 다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안 죽고 있어가지고 누군가 다 죽으면 좀 들어갈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얘가 이제 만약에 빵원이니까 거의 가격을 빵까지 낮출 수 있는데 얘는 알파까지밖에 못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빵원까지 낮출
필요가 없고요. 가격 P2는 알파에서 약간 조금만 낮아도 얘가 그냥 다 위너로 모든 걸 가져가게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보다는 얘가 더 싸니까 일리 다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5번에 보시면 가격 경쟁, 베르트랑 경쟁할 때 한계 비용 0까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요 알파보다 약간만 작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그냥 마인드 좀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173번 볼게요. 같은 크로노 모형이니까. 요거는 그냥 책에 있어서 하는 건데 옛날 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그냥 공식 연습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네, 거기 밑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완전 경쟁을 1이라고 보면 베르스랑도 똑같이 1 되는 거고요. 슈타켈버그는 4분의 3이에요. 4분의 3인데 선도자는 2분의 1이니까 독점도 2분의 1이잖아요. 한계 비용이 빵이라고 할 때. 그래서 아무튼 독점하고 슈타켈버그의 선도자는 똑같아요. 2분의 1. 그리고 추종자는 4분의 1 되는 것이고 꾸르노는 전체가 3분의 2가 되고 각각 3분의 1씩 돌아가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시험이 좀 심플하게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요. 174도 똑같네. 173, 174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74 보시면 P 시장의 수요 곡선 이렇게 정해졌고 꾸르노 거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MC가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 제줄에 각 기업의 생산비는 빵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거예요. 거기 있는 것처럼 P가 MC랑 같을 때. 그러니까 P가 A-B, Q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MC가 제로니까요. MC가 제로가 되면 그때 생산량 Q는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꾸르노다라고 하면 3분의 2가 되고 이걸 3분의 1씩 논아간다고 그랬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계산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거기 지문 보시면 동그라미 3번처럼 각 기업, 개별 기업의 생산량인지 아니면 꾸르노 시장 전체의 생산량인지 그것만 좀 잘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가끔 다 구해놓고 개별 기업 물어놨는데 3분의 2 이거 해서 띵 틀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니까 그 올해 시험 문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학원에서 보면 기출문제 특강 이거를 뭐 과목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도 언제지? 9월 1일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월요일 날.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한 거를 제가 요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올려놓고 물론 이제 학원 거기 자료실에도 올려놓을 텐데 그래서 그냥 이거랑 비슷하게 문제 한 문제당 해설 한 바닥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빈칸이 남으면 거기다가 과거 유사한 유제를 한 2개 이렇게 껴놨어요. 껴놨으니까 한번 올해 시험 보셨던 분들은 그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나왔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40문제 중에서 전반적으로 쉬워졌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난이도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난이도가 상, 중, 하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는 문제가 이렇게 상도 많고 중은 조금 더 많고 하가 이렇게 거의 없는 스타일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좀 하가 늘었어요. 하가 이렇게 늘고 상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중이 이렇게 많아져서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하가 너무 하야. 그래서 별표 매겼는데 막 별표 1개짜리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뭐 설명 넣을까 하다가 에이 그거 괜히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몇 개는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어떻게 받았냐면 경제학 출제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면 이게 출제를 해야 되는데 난이도를 잘 몰라요. 수능도 뭐 그 많은 전문가들이 했는데 맨날 난이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냈는데 그 전에 학생들이 막 어렵다. 무슨 이게 회계사 시험이냐 경제 시험이지 막 이렇게 자꾸 하니까 출제하는 데에서 자꾸 계속 압력을 넣지 않았나 해요. 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하는 사람이 이 정도면 쉽지 뭐 하다가 에이 짜증나 해가지고 그냥 막 성의 없이 다음 중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 있잖아. 왜 문제 내다가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막 낸 문제가 내가 보기엔 한 3-4문제 정도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아마 요런 게 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난이도 별표 하나짜리 없어지고요. 그럼 한 5문제 줄어들잖아요. 그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다 하야. 중이나 하나 다 이게 하가 되니까 역시 되게 쉽네. 그래서 90점 넘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나올 텐데 괜히 옆에 그거 믿고 그냥 쉬워졌대. 그럼 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뭐 단답형으로 암기하고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는 이게 중간에 이렇게 되면 난이도 상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저는 60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을 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프해가지고 이게 저의 수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다 난이도 상인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올리시면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이 난이도 상은 한 2-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하니까 거의 90점 넘게 돼요. 그러니까 1700명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경제학도 빨리 이것까지 올려야지. 그러니까 주위 옆에 친구는 근데 이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계산 문제도 좀 연습했으면 이게 팍 올라가고 한 번 정도 풀어봤는데 좀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못 푸는 거랑 상관없어요. 시험장 가면 더 떨려서 안 풀려요. 그럼 여기서 이게 올라가기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팍 점프하니까 지금 좀 시간이 있으실 때 여러분들은 딴 것도 하시지만 경작도 말 문제는 그냥 나중에 하세요. 우선. 처음 하시는 분 아니면 그러면 계산 문제만 잘 해놓으시면 그러면 이렇게 오히려 여기까지 올라가서 90점 이상 받으면 그럼 뭐 오히려 좀 더 쉽게 합격할 수 있죠. 그래서 자료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다운 받아 보시고 수업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뭐 동영상 제공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한 3시간 정도 할 거니까 그냥 한번 같이 풀 거예요. 그냥 같이 풀고 그냥 이것처럼 끝내지 않을까 해요.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